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파슨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와튼스쿨 경영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샬롯입니다. 제가 사실 17살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이든 진로든 제 인생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선생님 덕에 제 인생도 바뀌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처음엔 선생님과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어요. 듣기 짜증나는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대체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샬롯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날라리 양아치, 즉 한국 표현으로는 일진이었습니다. 옷도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더 개방적으로 입고 남자아이들도 잘생긴 친구들 한정으로 막 만나고 다녔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에게 그리 친화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된 패거리가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들이 정말 누가 봐도 선을 넘었죠. 쉬는 시간에 대마초를 피고 슬슬 약 기운이 올라오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되었더군요. 담임 선생님의 수업은 지구과학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조금 순순한 성격이어서 저희들이 자주 무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약을 했으니 담임 선생님도 선생님으로서 저희들에게 반해서 나가달라 부탁했어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저희를 위협하길래 저는 그 선생님의 태도에 화가 난 겁니다. 제 옆에 저를 잘 따르던 남자애한테 저 선생님 입 좀 막아보라고 시켰는데 남자애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선생님에게 다가가 선생님의 턱을 때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여자이셨다 보니 턱이 살짝 금이 갈 정도로 다치셨죠. 선생님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으셨고 그 남자애는 정학을 먹고 선생님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딱히 선생님에게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았죠. 그럴만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인성은 개차반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데리고 함께 선생님께 사과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책임인 것이지 어떻게 이게 내 책임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죠. 그것도 턱이 망가져 누워있는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고 선생님은 울고 부모님은 경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이 저를 아주 갱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낀 사건이 또 생겼죠. 원래 부모님은 강철 제조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고 외동딸인 저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최소한 경영대학원은 나와야 했죠. 그런데 제가 워낙 공부에 뜻이 없었던 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쌓아온 제 친구들의 수준이 담배와 술은 물론이고 약까지 마구 손대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갱생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절대 손 떼서는 안 되는 그것에 손을 대고 말았죠. 바로 LSD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자기 집에서 여는 파티가 있는 날이었는데 저는 남자애를 따라 남자애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남자애가 권한 술을 마시고 쿨쿨 잠에 들었죠. 그 이후 저에게 벌어진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았어요. 그만큼 세게 약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 사건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자 부모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약을 먹인 그 남자애를 고발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아주 제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마 그 남자애는 아직도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일 거예요. 하여튼 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죠. 또 제대로 된 대학에 가지 못하면 계속 자유가 박탈된 삶이 되게 해주겠다고 겁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뭔데 마음대로 공부를 시키냐는 생각이었죠. 부모님도 그냥 공부를 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공부 코치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데려오셨어요. 그분은 한국인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식 교육학원을 운영하던 분이라 들었죠.
저는 학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식 교육학원이라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올 테면 와봐라. 질리게 만들어줄 테니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제 방을 둘러보시고는 저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몇 가지 문제를 주더니 저에게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야 무슨 문제를 주든 전혀 몰라서 그냥 다시 백지로 돌려주었죠. 그걸 보고는 한국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수준을 보니 감이 오는데? 넌 충분히 재능이 있어. 지금부터 나를 잘 따라오면 1년 안에 미국 최상위권 학생으로 만들어줄게. 다시 백지로 되돌려줬는데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라고 말하니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의 집요한 공부 코칭 덕분에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죠. 저는 일단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일단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은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진정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오랜 양아치 생활 덕에 패션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항상 친구들의 패션은 제 센스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저희 이런 관심사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은 제가 무조건 경영대학에 가기를 원했으니까 말입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 제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제 결정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했죠. 부모님의 바람에 맞춰 살고 싶지 않다면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라 조언했어요.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만 믿고 따라보기로 했죠. 일단 선생님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조리 끊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보라 말했습니다. 제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에 맞춰 지내기 위해 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도 하셨죠. 선생님도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제가 약한 과목과 강한 과목을 빠르게 파악하고 약점에 집중했어요. 저는 언어는 강점이 있었지만 수학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선생님은 철저하게 공부 스케줄을 짜주셨죠. 그렇게 저는 SAT와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꽤나 단기간에 전 미 최상위권 학생들과 성적을 비교해 볼 수준은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에만 전념한 것 같아요. 옛날 친구들은 제가 달라졌다면서 떠나갔지만 한국인 선생님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잘 사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공부 코칭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건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만드는 경우가 더 크대요. 공부를 시작하고 최상위권이 되고 나니 그제서야 예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예전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늦게나마 사죄를 드리러 갔고 제가 부축인 남자애한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제 진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다 잡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고 말해줬죠.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이건 모두 부모님이 한국인 선생님을 저에게 붙여주신 덕입니다. 샬롯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실수를 계속 하기 마련이지만 그 실수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런 딸을 제대로 갱생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사연자분의 부모님과 고집센 사춘기인 사연자분을 잘 휘어잡은 한국인 선생님께 존경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